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과 애국 시민들에게 잠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이 공수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공수처가 무엇인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 힘과 권력과 돈까지 다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공직자,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죄를 짓더라도 함부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람, 두려운 사람, 대통령 친인척, 각종 고위 공직자의 비리수사처를 우리가 공수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등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기관은 많이 있지만 힘있고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라고 하는 특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또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사실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느냐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로 헌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이것은 곧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전체주의 경찰 국가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 이 정권이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전체주의 경찰 국가입니다. 이때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슈타포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소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주의 경찰 국가입니다. 소련에는 KGB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는 공안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공산주의 이 북한 체제에는 보위부라고 하는 특별한 이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멀리 저 남미에는 현재 사회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차베스가 정권을 잡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법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이와 같은 괴물 기관을 설치해서 모든 국민이 절대 복종하게 하고 그 결과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있으면 이번에 조국 사태 같은 것 어느 누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 김경수 같은 사람 우리가 수사하거나 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씨 아들 병역 문제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또 아들, 딸 문제 이런 거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익 독재 체제, 전체주의 경찰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무조건 여당 넷, 야당 셋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야당의 정의당까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4대3이 아니라 5대2 아니면 6대1까지 되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올라온 공수처 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여야 4당이 합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입니다. 백 의원의 발의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소를 정하는 대상자에 있습니다. 기소 대상자에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모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여권이 동의한 공수처안이 한마디로 검사와 그다음에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소 대상에 검찰, 그다음에 경찰의 고위 공직자만 포함한 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이라고 하는 공수처 본래 설립 취지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공수처라는 제도 취지가 이 발의안에 따르면 사라졌고 이대로 가면 공수처를 통해 오히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의 발의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소속 정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또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이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정당은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글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 사법 과잉, 검찰 과잉 문제를 안고 있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오히려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2번째 이유를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태섭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주장한 3가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공수처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 야당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월 17일 여권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인 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게슈타포, 꼼수처 등으로 비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과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거론하면서 산성비 내리듯 사법기관 곳곳에 뿌려진 조국 잔재 청산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수처 이거 역시 조국 구하기의 일환일 뿐이다 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나경원 대표는 공수처 이것이 진작 설치됐다면 이번에 조국 수사 같은 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설치 집착을 못 버리는 이유는 결국은 조국 수사를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는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하게 사전에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정용기 정책위원장은 조국 사퇴 이후
여권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은 사실 공수처가 꼼수처이자 공포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는 꼼수처이고 좌파 독재를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공포처라고 볼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 반대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이 왜 안 되는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의 산더미 같은 범죄와 비리를 매일같이 감싸고 변호하고 또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고발까지 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디를 향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보호한다고 열을 올리는지 정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옹호초로 이번에 간판을 바꿔 달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오늘을 만든 이해찬 대표가 유구무원, 반성은커녕 이번에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가장 분명하게 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지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맛대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공수처라고 하는 검찰청 위에 검찰청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국 사태는 결코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다 파묻혀 버렸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에겐 미소를,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서슬퍼런 칼을 들이댔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수처의 태생적 숙명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법원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검찰까지 장악하게 되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2명의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전 정권의 그 많은 사람들 누가 어떻게 수사했단 말입니까? 이해찬 대표는 세상이 다 아는데 혼자만 아닌 척하는 속보이는 행동을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설치로 이해찬 대표 당신이 그렸던 좌파 영구집권의 꿈은 조국과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표의 발표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경찰국가 이 지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자유, 이 귀중한 자유를 한번 빼앗기면 다시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온 힘을 다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신설,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막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 광화문 집회에 모두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수도권에 사시는 2,500만 시민들은 그날 하루 모든 것 뒤로 하고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패트릭 헨리의 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 절규의 그 말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 10월 25일 저녁 광화문 집회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이 정권의 이와 같은 악랄한 시도를 다 막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월 3일 그리고 10월 9일 집회를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세를 몰아 10월 25일에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1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 국민을 바른 대로 이끌 수 있는 많은 리더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곳곳에서 자유를 사랑하며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세력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으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면에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성장통, 이 진통을 잘 겪고 나서 자유의 귀중함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또 그 인간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을 막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에 커다란 부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조국이 감옥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죠. 그런데 이 문재인과 또 국무총리 이낙연과 이해찬, 민주당의 이해찬, 이 사람들은 오늘 국회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뭐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게 바로 공수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10월 28일까지 빨리 날치기 통과를 시키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기소 독점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이걸 수사권이라고 합니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수사를 해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소를 하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의 기소 독점권,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대법원장도 못하고 오직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고 검찰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러서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스톱해라 그러면 스톱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국이와 문재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나눠가지고 일부는 경찰에 떼주고 일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눠주는데 누구를 수사할 수 있느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는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그리고 3급 이상의 공무원 전부, 시도지사, 교육감, 장성, 별자리요, 장성, 그리고 감사원의 고위직 3급 이상, 그리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은 검사가 손을 못 대고 공수처에서 손을 대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공수처법인데, 이렇게 될 때는 조국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죠.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에서 해라, 이렇게 지금 바뀌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막 속도를 내서 거의 100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여러 명을 불러다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공수처로 넘겨라.
그럼 넘겨야 돼요. 공수처가 넘겨라 하면 법무부 장관 조국의 수사가 검찰이 하던 수사라도 넘겨줘야 되도록 이렇게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처음부터 반대해서 국회에서 들어놓아 가지고 지금 79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반대인데 누가 찬성하느냐? 문재인이 목숨을 걸고 찬성하고 조국이가 거기 총대를 메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원, 바른미래당 전원, 민주평화당 전원, 정의당,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이 전부 이걸 찬성해서 지난번에 날치기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또 한 번 더 날치기를 해서 조국이 지금 수사하는 것을 윤석열이가 하는 것 이리 내 나라에서 뺏어가지고 공수처법을 10월 말에 통과시켜서 11월부터는 공수처에서 조국이를 수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수처에는 민변이라는 문재인이 말 잘 듣고 조국이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공수처장과 거기 있는 검사를 전부 자기 말 잘 듣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상당히 좌익색이 강한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이 같은 색깔입니다. 이 변호사들을 뽑아다가 공수처 검사를 만들어서 조국이도 봐줘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이 문제가 있다. 저 경남지사 김경수 바둑이라 그러죠. 경남지사 김경수 바둑이가 드루킹 댓글 조작 8,840만 건, 이것도 지금 재판에 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뺏어다가 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잡혀갈 놈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말 안 듣는 윤석열이 이런 거는 공수처에 잡아다가 그 색깔이 빨간 색깔의 공수처에서 윤석열이부터 그동안 수사하던 검찰은 다 잡아넣어버리고 자기 말 자기 편은 싹 봐주려고 하는 이 빨갱이 인민재판소가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이걸 날치기 처리해가지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검찰개혁이다. 검찰이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대통령과 검사, 판사는 공수처에서 따로 하겠다 하는, 이것이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그 뜻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암만 신문을 찾아도 저처럼 이렇게 쉽게 속속 들어오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방송에도 없어요. 제 말씀하시는 거 모르는 분은 또 물어야 돼요. 그 무슨 소리냐? 근데 여러분, 공수처를 날치기 처리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왜? 공수처는 이 법을 처리하는 데는 50%, 국회에서는 50% 이상이 151석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110석밖에 없어요. 그러면 41석이 부족해요. 나머지가 여기에 우리한테 동참을 안 해주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공수처법 날치기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겁이 나서 처리하기가 영 신경이 쓰여요. 이게 진짜냐? 진짜예요. 지난번에 왜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62명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김무성이, 유승민이 다 탄핵 찬성을 하고 뛰어나가서 당을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유승민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때 왜 뛰어나갔느냐 물어보면은 그때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너희들이 탄핵을 안 하면 촛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통과시켰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8명이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탄핵한 거, 파면한 거 아시죠? 그 중에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만장일치니까 다 같이 손들어줬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파면을 만장일치로 찬성해주면 되느냐? 물으니까 그 헌법재판관 하는 말이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때 반대하다가는 촛불에 타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것,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 이게 모두 다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미칩니다. 판사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들한테도 여러분의 십자가와 태극기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이 빨갱이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진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것을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다 여러분이 지금 몇 명 앉아가지고 청와대 앞에 지금 몇 명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기도, 이 집회는 반드시 이 빨갱이들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정의당이라는데 이것도 완전 빨갱이당이에요. 주사파가 3분의 2, 주사파 아닌 빨갱이가 3분의 1, 이래서 이 정의당도 다 빨갱이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빨갱이들, 이인영이나 이런 전대협 출신들이 거기에 다 쥐고 있습니다. 오늘 모여가지고 이 검찰개혁을 논의한 이인영이, 이원욱이, 조정식이라는 이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유명한 사람, 이거 다 저하고 감옥에 같이 살던 빨갱이들이요. 감옥 안에서 저보고 계속 김일성 만세, 그걸 위수김동이라고 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수김동, 저보고 빨리 같이 하자고 그래요. 감옥 안에까지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감옥 안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교도관 몰래 감옥 안에서도 북한 빨갱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이 무서운 빨갱이들이에요. 감옥 안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빨갱이들은 온갖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걸 반칙으로 뒤로 어떻게 해서 가져갑니다. 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들을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4월 15일 때는 이 민주당, 정의당, 빨갱이당은 국회에서 싹 대청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 옆에 가시면요, 통인시장 조금 위에 가면은 참여연대라는 거 아시죠? 박원순이가 만든 빨갱이 모인 데가 참여연대예요. 빨갱이 모인 그 시민단체라는 게 빨갱이당인데, 빨갱이 시민단체인데, 여기 김경률이라는 자가 있어요. 김경률이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며칠 전에 이 조국이 부인이 20억 돈 낸 거 이런 거 다 해먹은 거, 주가 조작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다 보고서를 냈는데 참여연대에서 그 덮어주자 이래가지고 에이 참여연대가 이런 거냐? 여기에 줄 서가지고 그냥 한 자리 해먹을 생각하고 참여연대 출신이 조국이도 참여연대고요. 그리고 지금 김상조라고 청와대 정책실장 여기에서 모든 정책을 다 맡아 하는 김상조가 또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이 알죠? 지난번 정책실장한테 요거 전부 다 요 참여연대
빨갱이 집단 출신들입니다. 박원순이도 참여연대 출신이고요. 여기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면 굉장히 강력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야 조국 이건 아니잖아.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건 나 사표 내. 근데 사표를 냈는데 안 받아주고 징계하겠다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데 이 빨갱이들 이거 전부 다 삭슬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놈이 한 놈 있습니다. 바로 요 앞에 100m 앞에 앉아있는 문재인입니다. 하나님은 저 꼭대기 계셔도 다 들어주시는데 요 100m밖에 안 떨어지는데 요 안 들리고 있어요.